안녕하세요. 깡통걸입니다. 필리핀에서 격리시설로 끌려간 외국인 중 한국인만 유일하게 구출됐습니다. 현지 매체는 한국만 자국민을 지옥에서 빼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2월 29일 한국인 31명을 포함한 외국인 100여 명이 마닐라 국제공항에 입국했습니다. 당시 필리핀은 코로나 때문에 12월 말부터 이번 달 중순까지 입국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20개국으로부터 필리핀으로 들어올 수 없게 된 겁니다. 당연히 입국자들은 평소처럼 호텔에서 각자 2주 동안 자가격리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 당국은 명확한 기준을 실무 현장에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커뮤니케이션에 혼선이 빚어졌고 12월 29일 오전에 마닐라 공항으로 들어온 외국인들은 다음날 새벽까지 공항에 억류되고 말았습니다. 휠체어를 탄 노인과 어린아이까지 있었는데 예외 없이 대형 버스에 호송돼 3시간 동안 알지도 못하는 지역에 끌려가야 했습니다. 이들이 도착한 곳은 마닐라에서 80km 떨어진 바탕가스라는 지역의 호텔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호텔이지 욕실도 없고 물도 안 나오고 인터넷도 안 되는 감옥 같은 곳이었죠. 현지 보도에 따르면 한 외국인은 호텔방에는 쓰레기 천지였고 곳곳에는 곰팡이도 피어 있었다. 이건 격리가 아니라 인질로 붙잡힌 수준이라고 털어놨습니다. 한국인 31명이 격리됐다는 소식에 필리핀 주재 한국 대사관은 바로 호텔을 찾았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은 일단 물과 도시락, 마스크를 전달했고 필리핀 외교부와 보건 관계자들을 설득했습니다. 설득이 잘 이루어져 호텔에 격리된 그날 저녁에 대사관은 한국인 31명 중 29명과 영국인 1명을 구출했습니다. 나머지 2명은 스스로 해당 호텔에 남겠다고 해 이들만 빼고 대사관이 대절한 버스 2대에 태워 각자 원하는 숙소로 바래다줬죠. 특이한 점은 영국인도 포함됐다는 점입니다. 필리핀 주재 한국 대사관이 구출한 영국인은 사실 같이 이송된 한국인과 배우자 관계입니다. 이 영국인은 우선 영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영국 대사관 측에서 거절했죠. 반면 한국 대사관은 자국민은 물론 배우자까지 보호해줬습니다. 현지 매체는 한국 대사관이 자국민을 지옥에서 신속하게 빼내줬다고 보도했고 구출된 한 한국인은 한국 대사관의 힘을 제대로 느꼈다고 극찬했습니다. 네티즌들은 필리핀 이번에 대사가 바뀌더니 대응도 바뀌네, 잘했네, 진짜 든든하겠다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호송된 한국인들 중에 대사관 인맥이 있었던 것 아니냐며 묻지 못할 음모론을 제기한 네티즌도 있었습니다. 필리핀과 같은 일이 지난 4월에도 있었습니다. 아베 정부가 나몰라라에서 낙동강 오리알된 일본 교민들을 우리나라 전세기가 옆나라니까 태워줄게 라며 일본까지 데려다준 선행도 일본은 물론 전세계에서 화제가 됐죠. 작년 상반기 코로나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국제선 운항이 중단되자 한국은 전세기를 띄워 현지 교민들을 데려왔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부지런히 케냐, 필리핀, 카메룬 등 외국에서 실어 나르고 있는 와중에 현지 일본인들은 데리러 오는 정부가 없어 부러워하며 지켜만 보고 있었죠. 그러자 한국은 항공편이 없어 꼼짝을 못하던 일본인들을 우리 전세기에 태워 일본으로 데려다 줬습니다. 한국 전세기가 일본인들을 도와준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미담이 전세계에 퍼지자 아베는 4월 중순부터 마지못해 한국을 도와주는 모양새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4월 26일 남아공에서 일본 전세기를 타고 한국인이 우리나라로 돌아왔습니다. 전날인 25일에는 피지 난디에서도 일본 전세기가 한국인을 태웠죠. 4월 29일 아베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한국과 정보를 나누고 경험을 교류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아베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강조하자 한국인들은 일본을 어떻게 믿겠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역시 일본 외무성의 발표를 인용해 한국과 일본이 정치적으로는 대립 상황이지만 이번 사태에서는 양국이 힘을 합쳐 대응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자 네티즌들은 양국이 힘을 합쳤다기보다는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일본을 도와준 것처럼 보인다고 냉정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또 대박 의료용품을 개발했습니다. 일본과 미국에서 당장 수입해가는 것 아니냐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연구팀은 이동식 음압 병동을 만들고 작년 12월 말 한국원자력의학원에 시범 설치했습니다. 에어 텐트 형식의 흰색 돔 형태로 음압 병상을 만들었는데 이동식 텐트라고 해서 내부가 허술한 것도 아닙니다. 그럴싸한 최첨단 의료시설처럼 장비가 다 갖춰졌습니다. 환자와 병실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간호 스테이션,
의료진실, 의료장비 보관실 등 있을 게 다 있고 환자가 병원에 도착해서 입원실에 눕기까지 의료진과 접촉 가능성을 줄이도록 동선도 분리해놨습니다. 통행로 역시 음압 기능을 갖추고 있죠. 특히 환자 병실엔 워킹스루 진료소처럼 외부 창문을 만들고 장갑을 부착해 환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검체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 이 음압 병상의 가장 큰 장점은 단 15분 만에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카이스트 남택진 교수는 음압 프레임을 설계한 뒤 에어 텐트와 연결하는 모듈형 구조를 고안해냈습니다. 최소한의 구조를 갖춘 덕에 내부에서 사용할 병상 자재를 이송하고 설치하기만 한다면 현장에서 15분 내로 음압 텐트 설치가 가능합니다. 에어 텐트와 내부 설비를 별도로 분리할 수 있어 에어 텐트는 그대로 두고 내부를 선별 진료소 등으로 개조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증축 비용을 80%까지 절감할 수 있죠. 또 부피와 무게도 70% 줄인 상태로 보관할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 보관했다 필요할 때 그때그때 꺼내 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너무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술은 찐이다, 진짜 하다하다, 이제 이동식 음압 병동을 만들어내다니 등 댓글이 많았습니다. 음압 병동의 시제품은 카이스트 연구팀 협약업체인 신성 ENG에서 제작을 맡았습니다. 6개에서 8개 병상이 들어가는 이동형 감염 병원은 3-4주 내로 납품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병상 모자를 걱정 없이 어디서든 텐트만 치면 되는 거죠. 이 병상이 당장 필요한 곳은 일본과 미국 같아 보입니다. 모듈식 경량화 덕분에 비행기에 실어서 해외로 수출도 용이합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인들은 일본이 별로 안 급한 모양이라며 조롱 섞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가 최근 긴급사태를 선언한 사건을 두고 한 말입니다. 스가는 1월 8일부터 한 달간 일본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긴급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긴급사태가 진짜 최종이라며 이 긴급사태에 따라 올림픽 개최가 달렸다고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긴급사태 내용을 보면 별거 없습니다. 재택근무 활성화를 통해 출근자 수의 70%를 감소시키고 학교에서 지역 감염이 퍼진 사례는 거의 없으니 기존 교육체계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휴교를 안 한다는 얘기죠. 특별법을 개정해 백신을 조기 접종하고 PCR 검사 체제를 확충하겠다. 그리고 음식점에 한 달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해줄 예정이고 병상을 늘리기 위해 병상 한 개당 2천만 원까지 지원해주겠다. 등등등 이런 내용입니다. 이 밖에도 저녁 8시 이후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고 콘서트 관람 같은 것도 피해달라는 당부가 있었는데 한국으로 따지자면 2.5단계에 준하는 조치입니다. 네티즌들은 집에서 팩스 보내고 받고를 반복할 듯 일본이 덜 급한가 보다. 덕분에 연금 지급해야 되는 고령자들 처리할 수 있어 여유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 아니냐며 조롱했습니다. 이쯤 되면 이전에 아베가 내린 긴급사태는 어땠는지 비교하고 싶어집니다. 지난 4월 아베가 긴급사태를 선포했을 당시 내용은 이랬습니다. 유럽처럼 도시를 봉쇄하지 않는 대신 일본 GDP의 20%에 달하는 108조엔을 쏟아붓겠다고 밝혔습니다. 각종 세금과 공과금, 사회보험료를 지급 유예해주는데 26조엔, 중소기업의 운영자금을 지급하는데 6조엔 등 32조엔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죠. 물론 이 예산을 분배하기 위해 하청에 재하청을 거듭하면서 돈이 줄줄 샜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가가 긴급사태를 선포한 이 시점에 일본의 일일 확진자 수는 아베 시절 하루 확진자의 21배 수준으로 훨씬 더 심각합니다. 아베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아베 시절 긴급사태 내용에 비해서 확실히 스가의 방침이 부실한 건 사실이죠. 한 네티즌은 일본이 사실상 포기 상태라고 분석했습니다. 하루 검사 건수가 1만 5천 건인데 이 중 4,900명꼴로 확진이 되고 있으니 확진율이 30%에 달하는 거죠. 심지어 도쿄는 확진율이 40%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림픽을 밀어붙이고 있으니 황당합니다. 일본 히초트바시 대학의 노구치 유키오 명예교수는 1월 2일 일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조만간 선진국 반열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일본만은 트렌드를 못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고부가 가치 산업이 아닌 제조업 중심으로 일본의 산업 구조가 형성됐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미래 먹거리 산업에서 일본이 한국에게 이기는 종목이 뭐가 있나 생각해봐도 한 개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한 네티즌은 당연한 결과라고 수긍했습니다. 그래도 AV 산업이 있지 않냐고 드립을 날린 네티즌도 있었습니다. 다른 일본 언론은 대놓고 한국과 비교했습니다. 12월 말 이 언론은 코로나 덕에 한일의 국민성이 역전됐다는 내용의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한국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확진자 이동 동선을 세밀하게 조사하고 공개하는 반면 일본은 검사 수 자체가 적다는 거죠. 이 언론은 일본이 일부러 검사를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애초에 그럴 능력이 없는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4월 인도적 차원에서 교민들을 전 세계로 수송한 미담을 들으면 가슴이 훈훈해지다가도 아소다로 같은 도라이들의 망언을 듣고 있자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세계의 보탬은 못 줄 망정 방사능 오염수나 버리고 이번에는 위안부 배상 판결 가지고 또 망언을 내뱉고 있는데 저것들은 언제나 정신을 차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일본의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마지막 카드인 긴급사태를 선언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효과를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본은 이제 1일 신규 환자가 6,000명에 달합니다. 누적은 26만 명을 훌쩍 넘었죠. 매일 최다 기록을 새롭게 경신하고 있습니다. 긴급사태는 도쿄, 사이타, 가나가와 지바현 등 수도권 4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달 정도 발령됩니다. 확산 상황에 따라 이보다 길게 유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긴급사태가 발령되면 해당 지자체의 장이 외출 자제와 음식점 영업시간 단축, 휴교, 이벤트 제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수도권 지역에 긴급사태를 선포하면서 올해로 연기된 도쿄올림픽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핵심 관계자도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고 최악의 경우 취소까지 갈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현지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한 스포츠 전문 매체는 올 여름으로 연기된 도쿄올림픽도 위기 상황을 맞았다라는 헤드라인을 대놓고 달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해외의 반응입니다. 긴급사태가 선포되면 외국인들이 도쿄가 매우 위험하다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국가 단위에서 선수 파견을 취소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관객 수의 상황과 관객 수용 여부는 오는 3월에 판단할 방침이지만 최악의 경우 무관중 경기 혹은 대회 취소를 염두에 둬야 합니다. 물론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도 일본 정부와 조직위원회의 대회 강행 의지는 여전합니다. 스가 일본 총리는 지난 1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올여름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개최해 세계 단결의 상징으로 만들 것이다. 어떻게든 올림픽을 개최한다. 100년 전 스페인 독감이 대유행한 이후 열린 1920 앤트워프 올림픽이 롤모델이다. 반면 일본 국민은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지난달 NHK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3%가 올림픽 취소 또는 재연기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2달 전 조사보다 부정 여론이 15%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가 대회를 무리하게 강행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네, 바로 돈입니다. 일본은 이미 올림픽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입했습니다. 올림픽을 개최하지 못하면 일본은 엄청난 빚더미에 앉습니다. 일본의 한 대학에서 관련 예측을 했습니다. 만약 무관중으로 올림픽을 치를 경우 예상 손실액은 1조 4천억엔, 우리 돈 약 15조 원가량입니다. 하지만 취소될 경우 손실액은 무려 4조 5천억엔, 우리 돈 약 50조 가까이 됩니다. 일본 정부와 올림픽 조직위는 백신 보급에 따른 집단 면역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듯 일본이 백신 활보에 사활을 건 이유도 올림픽 때문입니다. 일본은 다음 달 말부터 시작해 올해 상반기 중 원하는 국민 모두에 대해 접종을 마친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집단 면역 형성 여부는 전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본선 준비 과정에 선수의 안전을 보장할 장치가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대회 기간 못지않게 1월에서 5월은 매우 중요합니다. 종목별 예선을 치르기 때문이죠. 도쿄올림픽 본선 엔트리 11,000명 중 출전이 확정된 선수는 57%에 불과합니다. 개최국 자격으로 전 종목 자동 출전권을 보장받는 일본조차 33개 종목 600여 명으로 꾸릴 선수단 중 13개 종목 117명만 뽑은 상태입니다. 코로나가 상승세인데다 변이 바이러스까지 등장한 상황이라 전 세계 선수가 한 자리에 모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종목별 예선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치를지 결정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도 대책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1월 토마스 바우 IOC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림픽 참가 선수에게 의무적으로 코로나 백신을 맞게 하겠다. 이 발언은 엄청난 후폭풍을 맞았습니다. 많은 국가와 선수들이 백신이 경기력에 미칠 영향이 검증되지도 않았다며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흐 위원장은 백신 접종 여부는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겠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일본 정부와 IOC가 어떻게든 대화를 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랬다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그 폭풍은 더욱 클 것입니다. 한편 스가 일본 총리가 긴급사태 선언이라는 중대한 결단을 내리고도 사방에서 공격을 받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결정이 늦은 데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의 요청에 응하는 모양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민당 내에서는 스가가 고이케 도쿄도지사의 퍼포먼스에 된통당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거기다 코로나19 수습을 위한 마지막 카드인 긴급사태 선언마저 효과가 없을 경우 스가 정권이 단명으로 끝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야당을 중심으로 긴급사태 선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스가 총리는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폭증하면서 수도권 지자체장들까지 나서 긴급사태 선언을 압박하자 고집을 꺾었습니다. 스가 총리는 이미 여러 차례 욕을 먹었습니다. 여행 장려책 고투 트래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서 압박이 들어오기 전에 자제를 했어야 했는데 계속 고집을 부린 것입니다. 결국 욕을 먹고 중단하게 되었죠. 이에스가 총리의 리더십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일본 1위 언론 요미우리 신문은 자민당 내 고급 인사의 발언을 인용해 이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고이케의 퍼포먼스에 밀린 형국. 총리가 고이케에 보기 좋게 당하고 있다. 고이케 도지사는 TV 캐스터 출신으로 화려한 언변으로 대중의 관심을 끄는데 능합니다. 또한 여론의 흐름을 읽어 이슈를 선점하는 극장형 정치가로 평가받고 있죠. 실무형 정치가인 스가 총리는 이런 고이케를 원래부터 싫어했습니다. 2016년 고이케 지사가 자민당을 탈당한 후 무소속으로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자 당시 관방장관이었던 스가 총리는 이렇게 대놓고 비판했습니다. 극장형 인간에게 도쿄의 도정을 맡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지만 이번에도 당했습니다. 고이케 지사는 긴급사태 선언이라는 카드를 선점해 자신에게 쏟아질 비난을 중앙정부와 스가 총리에게 돌리는데 성공했습니다. 도쿄도는 중앙정부에서 음식점 영업을 9시까지로 단축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을 때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심각해지자 갑자기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공을 넘겼습니다. 스가 총리는 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억울함을 드러냈습니다. 음식점 영업을 9시까지로 단축한 오사카와 홋카이도 등에선 신규 감염자가 줄고 있다며 그에 반해 도쿄와 수도권에서는 감염자가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부의 제안을 따르지 않은 도쿄도와 고이케에게 책임이 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확실한 사실은 스가 정권이 힘을 완전히 잃었다는 것입니다. 스가 내각의 지지율은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떨어져 현재 39%입니다. 만약 30% 아래로 하락할 경우 당내에서도 퇴진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언론들은 3월 중에 스가 총리가 퇴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